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후회는 하지 않았는지요? 그것이 지금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때의 선택이 직업 경제적 여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여기 치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녀 가장 집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할머니, 치매약을 사러 가던 중 뜨거운 태양볕 아래 나무를 파는 할머니, 그 할머니 나무를 모두 사줘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지, 아니면 치매약을 살 것인지 우리의 주인공 소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가슴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소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책상 위에 놓인 의학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응원을 건넸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일하시고 돌아오신 엄마.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떠올리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책상 앞에 앉은 소희는 어제 공부하다 잠든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원리와 실습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이 책은 소희가 용돈을 모아 산 첫 번째 의학 서적이었죠.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는 5cm 이상. 중얼거리며 손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연습했었죠. 갑자기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던 그날. 아빠, 아빠. 15살이었던 소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면서 119에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때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았다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다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의사가 될 거야.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교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키, 평범한 모습. 하지만 가슴속에는 특별한 꿈이 타오르고 있었죠. 소희야, 벌써 일어났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지으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도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힘들다고 하겠니? 엄마의 말에 소희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죠. 엄마, 됐어. 어서 밥 먹고 학교 가. 오늘도 파이팅이야. 엄마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희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꼭 성공할게요. 꼭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가는 길, 늘 지나치는 재래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좌판을 펴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서도 유독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으신 채로 나무를 다듬고 계셨죠. 저 할머니는 몇 살이실까? 80, 90. 소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죠. 저 나이에도 일을 하셔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학생, 나물 사가지 않을래? 갑자기 할머니가 소희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가 따뜻했죠. 아, 저는. 죄송해요, 할머니. 지금은 돈이. 괜찮아. 학생이 뭐 돈이 있겠어.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그래. 학생도 조심해서 학교 가. 시장을 지나 학교로 향하는 동안 소희는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생물 시험 준비했어? 당연하지. 이대 가려면 생물은 기본이야. 와, 너는 정말 대단해. 매일 그렇게 공부만 하고. 친구의 말에 소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었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아빠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 엄마처럼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소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 생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인체의 순환계에 대해 배울 거예요. 특히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서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결되었다고 해야 맞을까요? 책으로만 봤던 내용을 실제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심폐소생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4분 안에 시작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희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4분. 단 4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급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물었습니다. 소희야, 너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응, 꼭 되고 싶어. 왜? 공부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를 잃은 아픔을, 엄마의 고생을,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을?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소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 길. 소희는 또다시 아침에 봤던 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아침에 봤던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장사를 마치고 가신 건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희는 발걸음을 재촉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때였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침에 봤던 그 할머니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희가 본 것은 바로 아침에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로 누가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4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 두려움과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번에는 꼭 살려야 해. 아빠 때처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 소희는 사람들을 해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요. 18살 소녀의 외침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평범한 여고생 소희와 100살 할머니, 옥분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낼 기적의 순간. 하지만 소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단지 지금 이 순간 소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살려야 해. 꼭 살려야 해.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는 소희.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 소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말은 매일 아침 그녀가 자신에게 건네는 주문 같은 것이었죠. 책상 위에는 어젯밤까지 풀던 생물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심장의 구조와 혈액순환에 관한 페이지였죠. 소희는 책장을 넘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살 때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그날. 119가 오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 그저 울기만 했던 어린 소희.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소희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소희는 그날 이후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응급처치 영상을 수없이 봤습니다. 심폐소생술 연습용 마네킹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조르기도 했죠. 소희야, 아침 먹어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책을 덮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이른 아침부터 소희를 위해 밥을 차려주셨죠. 아빠는 이미 출근하신 뒤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빠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엄마, 오늘 학원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또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걸.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을 유지해야 했죠.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소희는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생물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심실세동, 심방세동, 제세동기. 머릿속으로 반복하며 외웠습니다. 언젠가 이 단어들이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교실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은소리가 물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공부하느라. 맨날 공부만 해. 가끔은 쉬기도 해야지. 친구들의 말에도 소희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소희에게 공부는 단순한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꿈을 향한 절실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생물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체의 응급 상황과 대처법이었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아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다음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소희는 마음속으로 따라했습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소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소희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는 대신 그녀는 의학 서적을 읽으며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죠. 박소희 씨, 누군가 불러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이었죠. 네, 선생님. 혹시 보건 도우미 활동에 관심 있니? 내가 의대 지망생이라고 들었거든. 소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하고 싶어요. 그래,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간단한 응급처치 실습도 할 거야. 보건 선생님이 떠난 후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배운 것들을 실제로 연습해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방과 후 학원으로 가는 길에 소희는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떡볶이 가게. 그때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학생이 참 착하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희는 할머니를 도와 짐을 날랐죠. 학생은 몇 학년이니? 고3이에요. 할머니, 아이고, 공부하기 바쁠 텐데. 꿈이 뭐니? 의사가 되고 싶어요. 소희의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꼭 되길 바란다. 할머니와 헤어진 후 소희는 학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 10시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곤했지만 소희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언젠가는 꼭 의사가 될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희야, 피곤하지? 우유라도 마시고 자. 네, 엄마.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소희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엄마의 얼굴. 자신을 위해 늘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소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할 수 있다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오늘도 내일도 소희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작은 불씨를 가슴에 품은 채로.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만날 한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작은 불씨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큰 불꽃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김순자 아주머니는 떡볶이 가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서 어머, 할머니.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교복 입은 여학생이 쓰러진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순자 아주머니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학생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할머니, 의식이 없으세요. 119 불러주세요. 학생의 목소리에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그 순간부터 펼쳐진 광경은 아주머니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학생은 할머니의 가슴에 양손을 포갠 채 규칙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이었어요. 어머나, 저 어린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저런 걸 할 줄 아나? 우리 때는 그런 거 배우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학생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학생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내쳤지만 손의 움직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말을 하는 학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다행이에요. 학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의식이 없으셨고 맥박도 약했어요. 심폐소생술을 약 7분간 시행했습니다. 구급대원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학생이 의대생인가요? 아니요, 고등학생이에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학생도 따라가려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가야,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가까스로 물었어요. 그냥 소희라고 불러주세요. 할머니께서 무사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학생은 그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린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 아주머니는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영상을 볼 때마다 감동이 새로워졌어요. 아주머니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미담 사례 신고 메뉴를 클릭했어요. 이런 착한 아이가 칭찬받아야지. 아주머니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제목 18세 여고생이 100세 할머니를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내용을 적으면서 아주머니의 손끝이 떨렸어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지나가던 여고생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의사도 아닌 고등학생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소희라고만 들었고 교복을 보니 근처 고등학교 학생 같았어요. 이런 훌륭한 아이가 꼭 표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파일을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그 아이가 인정받을 거야. 아주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육청 학생지도과 박민철 장학사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어요. 미담살이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네. 호기심의 영상을 재생한 순간 민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인가? 영상 속 학생의 심폐소생술 자세는 완벽했어요. 압박 깊이, 속도, 자세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 같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민철은 즉시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긴급하게 보고 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다급해? 18세 여고생이 완벽한 심폐소생술로 할머니를 구한 영상이 제보되었어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30분 후 교육청 회의실에는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반드시 찾아야 해.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런 학생은 꼭 표창해야 합니다. 당장 인근 고등학교들에 연락해서 신원을 파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철은 즉시 움직였어요. 같은 시각 세진의료재단에서는 이성민 변호사가 김옥분 할머니께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셨는지 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학생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재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를 꼭 찾아야 해.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이미 합동 조사팀을 구성했어요.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성민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 시각 소희는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소희야, 어제 일찍 들어갔더니 어디 갔었어? 친구 은솔이가 물었어요. 응, 시장에 심부름 갔다가 좀 늦었어. 소희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어제 일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요즘 의대 준비하느라 정신없지. 응, 생물 실험 보고서도 써야 하고. 소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 얘기만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소희의 하루는 평범했어요. 다만 한 가지, 할머니 안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괜찮으실까?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계실까? 소희는 그런 걱정만 하며 집에 돌아갔어요. 자신이 이미 교육청과 의료재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로요. 그 순간에도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곧 소희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3교시. 소희는 평소처럼 생물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세포 분열 과정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죠. 의대에 가려면 생물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과목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감수 분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미영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의 정리를 시작했어요. 시계를 흘끔 보니 오후 2시 20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가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헐, 벤츠 아냐? 진짜네. 그것도 3대나. 소희는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앉은 아이들이 모두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아이들의 소란을 듣고 잠시 수업을 멈췄어요. 얘들아, 뭔 일이야? 선생님, 우리 학교 앞에 벤츠가 3대나 서 있어요. 벤츠가?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순간 선생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정말이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였죠.
저기 교장 선생님 아니야? 맞아. 교장 선생님이 뛰어가신다. 교실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소희도 마음이 급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벤츠 세 대가 학교 정문 앞에 일렬로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차에서 내려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처음 보는 일이야. 그 순간 교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는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는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교장실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소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작 본인이 더 불안했어요. 선생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얘들아, 자습하고 있어. 금방 올게. 선생님이 서둘러 교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교실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뭔 일일까? 벤츠 3대면. 진짜 큰일이네. 혹시 우리 학교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야? 아이들의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소희는 자리에 앉았지만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3학년 2반 박소희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학년 2반 박소희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순간 소희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소희야. 너? 옆자리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무슨 일이야? 설마 상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문제라도 있는 건가? 친구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소희야, 괜찮아? 제일 친한 친구 은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아마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머릿속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교실을 나서는 소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벤츠 3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소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소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교장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도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소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박소희 학생이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학생지도과 박민철 장학사입니다. 장학사.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왔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왜 자신을 찾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학사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어요.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희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희는 교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갈 일이 없는 교장실인데 갑자기 부르니까 뭔가 큰일이라도 낸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소희는 숨이 막혔어요. 정장을 빼입은 어른들이 교장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평소 한산했던 교장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가 소희를 덮쳤어요. 박소희 학생이죠? 안녕하세요. 중년의 남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박민철 장학사였어요. 하지만 소희에게는 그냥 무서운 어른일 뿐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큰일이 난 건 아닐까요? 교장 선생님이 소희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소희야, 앉아봐. 놀라지 말고. 하지만 소희는 더 긴장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박민철 장학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소희 학생, 이 영상을 한번 봐주겠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소희는 화면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신이 시장에서 할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어떻게 이 영상이. 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촬영된 영상이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당신이 맞나요? 장학사의 질문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었고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 순간 교장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어른들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소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할머니가 위험해 보여서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이성민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희 학생,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소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칭찬받는 게 오히려 부끄러웠거든요.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배웠나요? 독학했어요. 의대에 가고 싶어서 미리 공부해뒀어요. 소희의 대답에 어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감탄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박민철 장학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소희 학생, 교육청에서 공식 표창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성민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세진의료재단에서 의대 진학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액 장학금. 꿈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밤늦게 일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의대 학비 때문에 고민하던 모습도요. 저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이죠.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건강하게 회복하셨나요? 소희의 첫 번째 걱정은 할머니였어요. 상이나 장학금보다 할머니 안부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아이가 진짜 영웅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교장실을 나서는 소희의 발걸음은 붕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그부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희야, 무슨 일이었어?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소희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교실로 돌아간 담임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반에 영웅이 있었어요.
그부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구요? 누가 영웅이에요? 바로 소희예요. 소희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소희가? 정말? 대박. 우리 소희가 그런 일을. 소희는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공식 표창식이 열렸어요. 소희는 새 원피스를 입고 표창식장에 갔어요. 엄마도 함께였어요. 엄마는 계속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니. 표창식장에서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김옥분 할머니가 와 계셨거든요. 할머니, 소희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의인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소희의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여전히 할머니 걱정부터 하는 소희였거든요. 표창식이 끝나고 이성민 변호사가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 학생, 할머니께서 당신을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네? 특별히요? 사실 할머니께서는 변호사는 말을 흐렸어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요. 소희는 궁금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소희는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소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